밸런스 메이커의 건강은 투자입니다. 오늘 책 속 건강나눔 정보를 공유해 드릴 내용은 북카라반에서 출판한 음식이 나다 중에서 2장 반건강 상태에서의 영양요법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한다. 딱히 건강에 대해 염려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픈 곳이 있어도 며칠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진을 통해서라든가 갑자기 나타나는 통증이나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이 깊어 있을 때가 많다.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 질병은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또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 속에서 고통을 같이 겪게 된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리며 온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머리카락, 피부, 뼈 등을 인체와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없다.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생명복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사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사람의 몸밖에 없다. 근래 들어 실리콘이나 인공 골 조직, 인공 피부 조직 등을 이식하여 인체를 복원하는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건물 벽 한쪽이 무너졌다고 치자. 이때 이 벽을 복원하려면 똑같은 재질을 동일한 비율로 조합하여 다시 세워야 한다. 만약 재질이나 조합의 비율이 다르면 건물 전체가 균형을 잃게 되어 다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인체도 이와 같아서 임시 방편으로 복원은 가능하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영양소로 분해되어 그것이 혈액을 통해 각 조직과 기관과 장부에 도달하여 인체를 하나하나 구성한다. 곧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 몸이 보내오는 끊임없는 외침에 귀 기울이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무병장수, 건강 백세의 꿈은 이룰 수 없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다. 부모나 자식, 친한 이웃과 친지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한다면 과연 자신의 행복이 완벽하게 지켜질까? 도움이 필요한 주위 사람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에너지를 가진다면 세상 살기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다.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춰 건강관리를 할 것인지 다음에 5가지 정도로 나눠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는 혈액과 혈관의 관리. 혈액의 산성화, 혈액순환장애, 빈혈, 저혈압,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소화, 흡수, 대사 관리, 위, 장, 간, 신장 건강 등에 관한 거다. 세 번째는 뼈 관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즘 관절염, 통풍 등. 네 번째는 면역력 관리, 대상포진, 각종 염증 등. 다섯 번째는 호르몬 관리, 성장 호르몬, 갑상선과 부갑상선, 부신피질과 수질, 인슐린과 글루카곤, 여성 호르몬 등이 있다. 그 밖에 전립선 관리와 탈모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혈액과 혈관의 관리. 1번 혈액의 산성화. 나이를 먹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체질이 점점 산성으로 변해간다. 또한 알칼리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은 산성수, 술, 청량음료, 역삼투한 물, 끓인 물, 우유 등이 있다. 마셔도 몸은 산성화된다.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도
화학 비료를 사용하여 재배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도 몸이 산성으로 변한다. 이렇게 몸이 산성화하면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벽에 쌓이게 되며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혈액의 pH를 조절하는 영양소가 칼슘이다. 우리가 알칼리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뜻한다. 이 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혈액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2번. 혈액순환장애, 동맥순환장애, 정맥순환장애, 하지정맥류 등. 혈액순환장애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장애는 동맥순환장애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동맥 내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지질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량이 줄어들어 순환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저혈압 또는 적혈구의 양이 부족해 혈액이 혈관을 타고 힘차게 돌아다니지 못할 때도 동맥순환장애가 나타난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뇌졸중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수족냉증이나 저림 증상과 마비를 동반하게 되는데, 동맥 혈관 내 지질과 노폐물을 줄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이에 도움되는 영양소는 다음 단락에서 다루는 빈혈이나 저혈압, 고혈압과 고지혈, 동맥경화와 뇌출혈, 뇌경색과 뇌졸중,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참조하면 좋을 듯하다. 정맥순환장애는 조직으로 갔던 혈액과 체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서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심장으로 향하지 못하고 저류되거나 정체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정맥벽에서 결합 조직이 약해져 정맥이 이완되고 확장되어 정맥 내부에 있는 판막이 혈액의 흐름을 항상 심장 쪽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드는데, 정맥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긴다. 주된 증상은 발이나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고 아프다는 호소를 하게 되며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난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지정맥류, 다리 궤양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 질환은 중년 이후 급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하지정맥류는 과체중, 운동 부족,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흡연 등이 하지정맥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정맥 순환 장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비타민 C, 콜라겐, 항산화 영양소다. 3번 빈혈과 저혈압. 빈혈은 혈액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양은 약 4에서 5리터인데 그중 50ml 정도가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피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도 매일 태어나고 죽는다. 빈혈은 혈액의 양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며 혈액 내 적혈구의 양이 부족할 때 빈혈이 발생한다. 빈혈도 원인에 따라 다른데, 체내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빈혈과 비타민 B12나 엽산의 결핍으로 일어나는 빈혈이 있다. 장이나 비장에서 적혈구의 파괴가 지나치게 활발하기 때문에 생긴 빈혈이 있고, 골수에서 적혈구 등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빈혈이 있다. 다른 병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빈혈도 있다. 적혈구를 만드는 영양소는 완전 단백질과 엽산, 비타민 B12다. 완전 단백질은 식물성과 동물성 둘 다에서 취할 수 있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밖에 없으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게 좋다. 자연 재료를 구해 음식으로 조리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나, 하루 필요량의 균형을 맞추려면 양도 많아지는 데다가 비용도 만만찮다. 이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실제로 성분을 확인해 보면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다. 그러므로 식물성 100%, 아미노산 스코어 100인지 보고 분리대도를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은 분리대도를 사용하고,
GMO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미노 스코어가 100인 것을 딱 맞춰서 낳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로 분류할 수 있다. 엽산은 식물성과 동물성, 식품 모두에서 엽산을 취할 수 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에도 엽산이 풍부하고 동물의 간에도 엽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B12를 보면 동물성 식품에 많다. 채식주의자들에게 비타민 12, B12 결핍 증세가 많은 이유는 비타민 B12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굴, 새우, 오징어에 많이 들어있고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12는 섭취하려면 새우 181마리 정도를 먹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종합 비타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를 확인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 비타민 B 플러스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그것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완전 단백질, 엽산, 비타민 B12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적혈구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 저혈압, 성인의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 이것이 정상치보다 낮아서 100에서 60 이하가 되면 저혈압, 저혈압의 원인은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여 체내 혈액의 분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다. 또한 폐렴이나 장기, 근육, 피부 등의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저혈압이 되기도 한다. 고혈압 약을 과다 복용한 경우 페니실린, 아스피린, 항생제, 조영제 같은 약제에 의한 쇼크, 곤충이나 뱀의 독으로 인해 혈압이 낮아지기도 한다. 임신을 하여 양수가 생기고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인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출산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정상 혈압으로 돌아온다. 저혈압의 증세로는 현기증, 두통, 사지냉감, 무기력, 불면, 소맥, 변비 등이 있다. 저혈압인 사람들은 대개가 마른 체형이고 골격과 근육의 발육 상태가 좋지 않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저혈압 환자가 많다. 저혈압인 사람에게는 마늘을 많이 먹도록 권유하는데 그 이유는 마늘에 들어있는 디알린 디설파이드 DAD 성분이 적혈구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기 때문이다. 마늘의 주요 성분을 보면 알리신은 마늘 속에 알린을 빻거나 씹으면 알리나제라는 효소를 만나 만들어지는 성분으로 강력한 살균, 항균 작용을 하며 식중독균을 죽이고 위궤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알리신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도 높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예방하고 적혈구의 활력을 높이는 항화수소를 좋게 해서 저혈압에 도움이 된다. 또 하나의 성분 중 스코르디닌 성분은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저혈압에 많이 도움되며 정력 증가와 정자 활동성을 좋게 한다. 이 성분들은 생마늘 상태로 씹거나 빻아서 먹어야 가장 우수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가열하거나 발효시키면 알리신을 생성하도록 도와주는 알리나제 효소가 손실되기 때문에 알리신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늘을 굽거나 끓이고 발효시켜 장아찌 형태로 먹기 때문에 알리신의 효용을 잘 느끼게 못한다. 마늘의 효능은 매우 탁월하나 마늘의 냄새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마늘을 원료로 해서 건강보조식품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마늘을 익혔을 때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성분이 하는 일은 정장 저작용과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살균이나 항균 작용 등의 알리신의 고유 특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좋다. 얼마 전에 나온 연구 논문에 의하면 생마늘을 일주일에 2번 먹어 폐암의 발병을 마늘의 효능이 45%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 마늘에 대한 효능은 계속적으로 연구 발표되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다. 좋은 알리신을 섭취하고자 제품을 고르려면 먼저 생마늘로 된 원액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냄새를 막기 위해 장까지 가서 제대로 녹을 수 있도록 장용 전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마늘의 지독한 냄새를 피하며
마늘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는 갈이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생마늘을 가루를 내서 여기에 비타민 E를 추가해 가지고 항염 작용에 굉장히 좋게끔 만든 제품입니다. 마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먹기도 편하고 알리신을 그대로 먹을 수 있어 섭취가 편안합니다. 이 가리는 가장 좋은 게 소장에서 녹게끔 돼 있어요. 위장을 거쳐서 소장에 와서 마늘의 특유 성분이 퍼짐으로써 소장의 면역을 키워주고 대장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관 속에 녹아있는 염증 같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톡스 할 때도 꼭 들어가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혈액 속에 노폐물과 유해산소가 들어오면 간에서는 노폐물들을 청소하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을 내보낸다. 하지만 유해산소가 LDL 콜레스테롤을 공격해서 활동성을 잃은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게 된다. 그러면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오고 혈관이 좁아져 혈관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혈압이 된다. 고지혈, 동맥경화, 고혈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유해산소를 줄인다.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섞여 있으며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체내 노폐물 제거 역할을 하는 콜릴, 레스틴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좋고 LDL 콜레스테롤이 공격받지 않도록 한다. LDL 콜레스테롤을 코엔자임 Q10으로 코팅해 놓으면 좋습니다. 혈관 탄력을 유지한다.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C는 콜라겐을 형성해주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별도의 콜라겐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한 아세로라C가 갖고 있는 비타민C 성분이 심장 기능을 돕기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한다. 혈전 분해를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알리신을 섭취한다. 중성지방 수치 완화에 도움이 되는 EPA 성분, 오메가3 지방산 중에 EPA 성분이 가장 높은 건 세몬 오메가3입니다. 세몬은 연어죠. 연어로 되어 있는 오메가3를 고르되 비타민 E가 함께 함유되어 있는 그런 오메가3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을 보면 혈압을 말할 때는 보통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을 동시에 말하는데 100에 60이라든지 120에 80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숫자는 수축기, 두 번째 숫자는 이완기에 해당합니다. 심장이 고무 펌프처럼 확장되었다 움츠러들면서 피가 온몸으로 순환을 한다. 피가 혈관으로 이동하면서 혈관은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다. 수축기 혈압이란 심장이 움츠러들면서 강한 힘으로 피를 혈관으로 내보낼 때 그 압력을 말하고 이완기 혈압은 움츠러들었던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높아졌던 혈압이 낮아지는데 이때 가장 낮은 혈압을 말한다. 성인의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 이 상태보다 15% 이상 높으면 고혈압, 낮으면 저혈압. 고혈압의 기준 범위를 보면 1900년대 초반에는 160에 100 이상을 고혈압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 74년 독일에서 고혈압 퇴치 연맹이 설립되고 수축기 혈압이 140에 90으로 수치를 조정하고 나서 고혈압 환자 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에 개정 발표된 미국 합동위원회에서 더욱 낮춰놨습니다. 요즘은 130에서 139, 85에서 89로 고혈압 관리 대상이 넓혀졌습니다. 즉 130에서 80 사이,
130에서 85 정도가 고혈압 관리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 때문에 식이요법으로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는 반건강 상태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약으로 관리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약을 먹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일단 병이 나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건강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반건강 상태는 우리 주변에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고 눈이 잘 안 떠진다든가, 무언가를 먹고선 소화가 잘 안 돼서 더부룩하거나 약간 멀미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편두통이 있어서 집중이 잘 안 된다거나, 그리고 가끔씩 관절 부위나 손목, 손가락, 발목, 무릎 이런 부분에 통증이 가끔씩 찌릿찌릿하게 오는데 또 신경 쓰고 보면은 잠깐 있다가 또 멈춘다든가 하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조금씩 나오는 상태를 반건강 상태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불편한 증상은 있지만 실제로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 질병으로 가는 단계를 반건강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식습관을 한번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내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물을 언제 먹었고, 커피는 언제 먹고 있으며, 첫 끼는 몇 시에 먹고 어떤 걸 먹었는지, 그리고 간식을 중간에 먹는지 안 먹는지, 저녁은 몇 시에 먹고 과음은 하는지 안 하는지, 하루에 술, 담배는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잠은 몇 시에 잤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했는지 아니었는지 등을 한번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해서 기록해 보면 내 몸의 상태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식이 나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 술, 담배를 포함한 그 공기를 포함한 미세먼지들,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천연의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현재 땅속에 있는 미네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물 반찬이나 과일을 먹어도 우리 20, 30년 전 엄마 때 먹었던 그 과일과 그 나물이 갖고 있는 비타민을 100%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서 보충할 수 없는 영양 성분을 영양 보충제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비타민 시장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비타민 C나 비타민 D, 아니면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3, 아니면 각종 미네랄 제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병원 약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소재로 만드는 것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영양제를 먹고자 할 때 어떤 영양제, 어떤 브랜드를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양파링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햇 양파를 먹을 것이냐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를 선택한 사람은 그냥 약국이나 마트에서 편하게 고를 수 있는,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합성 제제로 만든 그런 영양제를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한약을 먹는 것처럼 제대로 된 영양 보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뉴트리라이트나 아니면 한약 소재로 만든 그런 영양제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영양제 선택하는 거 아주 쉽죠?
어떻게 보면 자기 형편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성제제들은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 10,000원에 모든 것을 살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유기농 채소를 먹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비싸더라도 한 15,000원에서 20,000원, 30,000원 선에서 보다 괜찮은 영양제제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에 대해서 보자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쪽의 혈관을 경동맥이라 하고 심장에서 몸 쪽으로 보내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한다. 경동맥은 엄청난 양의 혈관이 뇌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두께가 매우 가늘고 약하다. 만약 피가 끈적끈적하거나 탁해서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혹은 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 혈관이 터질 수도 있다. 뇌출혈. 이로 인해 갑자기 뇌의 기능이 떨어져 의식의 변화, 사지와 언어 기능을 포함한 뇌신경의 마비가 나타나는 상태를 뇌졸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호모시스테인 수치, 피를 엉키게 하는 물질을 뜻하는데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영양소인 엽산과 비타민 B12를 섭취해야 하고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의 탄력을 좋게 유지해야 한다.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완전 단백질, 엽산, 비타민 B12와 비타민 C가 있습니다.